안녕하세요. 대출원입니다. 오늘은 지분 경매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릴 건데요. 지분 경매는 투자이자 실전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물론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일단 한 건을 처리해봐야지만이 조금 더 많이 와닿고 많이 공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보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분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개 한 50% 정도 넘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많이 위험하지 않냐,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 자체에 대한 거부감도 조금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돈이 오랫동안 좀 묶인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으신데요. 물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케이스가 다 그럴 수도 없고 또 모든 케이스가 다 잘 될 수도 없고 뭐 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분 경매의 상패는 얼마에 샀느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거든요. 결국은 현물 분할이 되지 않는 거, 가격 배상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부분들이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경매의 분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분 경매의 분할 방법에는 딱 3가지 정도예요. 케이스가 여러 개 있다면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지분 경매의 케이스는 딱 3가지예요.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 보통 이제 제일 1원칙은 현물 분할입니다. 현물 분할이 뭐냐면 제가 보통 최근에 제가 커피챗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이 분묘를 받으셨어요. 근데 분묘는 보통 임야라서 땅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그러면 그 큰 땅 중에 절반을 받으신 거예요. 한 500평. 그러면 이제 분묘가 전체를 다 뒤덮고 있다. 그러면 분할이 안 될 수 있지만 일부만 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휴경지, 임야로 그냥 놔두고 있다. 그러면 제1원칙인 현물 분할이 제일 먼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분묘가 있다는 것만으로 토지에 있는 그 분묘 주인이 내 것을 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건 조금 더 다른 조사들을 보강하셔가지고 꼭 사줄 수밖에 없는 물건, 아니면 사줄 만큼의 가격이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 물건, 이런 여러 가지 가치적인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에서 상대 공유자가 그것을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무턱 대놓고 분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지분을 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제일 1원칙은 현물 분할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피치 못하게 현물 분할이 할 수 없을 경우에 경매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조항에 딱 써 있어요. 제1원칙은 현물 분할이고 현물 분할이 되지 않을 때는 경매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분할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아무래도 공유자에게 조금 더 필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형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을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경매로 분할해야 되니까, 그러면 서로가 손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 분할 많이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도 조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내 지분을 낙찰 받았는데 상대한테 내 지분을 비슷한 가격으로 사가. 근데 제가 낙찰가를 너무 높게 받았어요. 그럼 가격 배상에서 조금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수익이 완전히 현저히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할에 대한 방법을 먼저 잘 아시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쪽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분할로 갈 것이다, 어떤 분할로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선별한 다음에 입찰가를 선정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분 경매에서 현물 분할, 경매에 의한 분할, 그 다음에 배상 가액에 대한 분할 3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민법 조문에 보면 268조에 지분 경매는 언제든지 공유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약에 저희가 낙찰을 받았지만 상대 공유자라도 저희한테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유자의 지위에 내가 올라가게 된다면 공유물 분할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형성의 청구에 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가 피고 원고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이제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 방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야 기준 같은 경우, 저희가 예전에 제가 그 대지를 가지고 공유물 분할소를 한 적이 있는데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잘라가라 그러면 네 땅만큼. 근데 그때는 대지였기 때문에 건축법상을 적용받았어요. 그래서 18평 이하는 필지 분할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을 들어서 그때 당시 제가 받은 게 16평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토지는
분할을 각오하고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분할이 되지 않는 이유들을 찾아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물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라든지. 근데 간혹 미등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나오지 않고 토지만 나오는 경우는 있겠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이 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자르게 되면 건물도 같이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을 분할 방법에 따라서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이 물건을 봤을 때 어떤 분할 방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선을 그은 다음에 입찰을 하시는 게 지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지분 경매에 대해서 물건을 선별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거는 그냥 이제 1차적으로 물건을 고르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현물 분할을 원하는 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농지를 분필을 했는데 도로를 전면적으로 물고 있는 부분으로 분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꼭 토지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분필을 했을 때 더 잘 사는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도로의 적합성, 그리고 최소의 분할 면적, 그리고 건축이 가능한 땅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에 물론 아파트라면 훨씬 더 가치를 평가하기는 쉽겠지만, 주택이나 아니면 뭐 창고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층별의 독립성이라든지 출입구의 분리 가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뭐 등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보완하셔가지고 물건을 선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순하게 감정가보다 많이 떨어졌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지분이라는 건 공유자가 다시 대상하는, 제가 되파는 작업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또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감정가가 100이다. 내가 낙찰을 30에 받았다. 그러면 50 정도에 팔아도 서로가 그 이익 구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원만하게 합의되는 케이스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 지방보다 아니면 중심 쪽이 낙찰을 받았을 때 처리가 더 잘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산 밑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조금 기피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개별의 특성을 잘 골라가지고 지분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분 경매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협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모든 부동산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항상 협상의 그 선의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대 공유자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서류를 보면서 유추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나? 그러면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나? 그랬을 때 이분이 생각하는 건 어떨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한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한다든지 결론을 도출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분 경매에서는 공유자들에 대한 어떤 점유주인지, 임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경매를 넘어갔던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점유자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공유자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현물 분할이나 경매에 의한 분할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마지막으로 지분 경매에서 조금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소송을 하면 좀 부담스럽다, 버겁다, 뭐 이렇게, 그리고 상대가 버티면 답이 없다, 뭐 안 주는데 어떡하냐,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그런 물건들을 피해가는 거예요. 지분 경매는 어떻게 보면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많이 있지만 그 물건 중에서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물건, 가장 가치 있는 물건, 해결이 잘 되는 물건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 없이 접근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고, 기준을 딱 세워서 하면 평생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부동산이든지 공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청약은 청약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다 아파트마다 공부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또한 그 파트의 하나로 보신다면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그 공부만큼 내가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고, 한번 배워둔다면 꾸준하게 내가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셔서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를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